안녕하세요. 6월 23일 화요일입니다. 어제 미국 신규 환자 수는 2만 7천 명 좀 넘었고요. 사망자는 305명이었습니다. 오늘도 아마 3만 명은 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간 체크했더니 2만 한 2천 명 정도 나왔습니다. 뉴욕주의 경우에 신규 환자 매일 한 200명에서 400명 선 이렇게 줄었다고 합니다. 초반에는 하루에 거의 뉴욕주에서만 2, 3만 명 이렇게 막 나오고 그랬죠. 예. 그 다음에 사망자 수는 한 자릿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뉴욕주 경제 재가동 페이스 2 단계가 어제 실시가 됐습니다. 이제 어제 발표된 경제 지표는 아주 한산했고요. 그래서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등 기술주 중심으로 3대 지수 아주 강하게 상승했습니다. 백신주, 진단주식 이런 것 전부 다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백신주는 추가로 이거 추세적 상승은 힘들지 않을까 하는 일단 그런 느낌입니다. 다우가 153포인트 0.59% 올랐고요. S&P 500 지수 20포인트 0.65% 올랐고 나스닥이 110포인트 1.11% 올라서 나스닥은 7거래일째 연속 상승하면서 지금 사상 최고치 다시 갱신했습니다. 국채 수익률 혼조세 보여서요. 1년물 이하하고 30년물이 하락했고 2년물에서 20년물까지 상승했습니다. 10년물은 0.709%입니다. 채권 관련해서는 아래 정점에서 좀 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달러 지수 97로 내렸고 원달러 1209원으로 하락했고요. 원엔이 11.31로 하락했고 위안달러도 7.068로 하락입니다. 유가 1.9%대 추가 상승해서 WTI 40.6불, 브렌트 43불입니다. 데이터 정리합니다. 중공이 대출 우대금리 3.85% 동결했고요. 영국 6월 산업수주 동향 보면 마이너스 58로 이전보다는 좀 소폭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추락한 상태이고요. 유로존 6월 소비자 신뢰지수 마이너스 14.7로 예상보다는 양호합니다. 미국 5월 기존주택 판매 391만 건으로 전월립이 마이너스 9.7% 이렇게 예상보다 악화된 값이고요. 3개월 연속 하락해서 지금 9.5년 만에 최저치라고 합니다. 정점 보겠습니다. 미국 머니마켓에 대기하는 자금이 거의 한 5조 달러 육박한다고 합니다. 금융위기 당시 능가한 숫자이고요. 이거 장기 그래프 한번 보시면은 금융위기 당시 한 4조 달러 이하라는 점, 그 다음에 평소에는 대략 한 2조 5천억 달러 그 아래 위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이런 것이 확인이 되죠. 작년 4분기부터 급증하기 시작해서 바이러스 이후에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한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런 팩트에서 지금 5월에 정점을 찍었고 지금은 살짝 꼬리가 내려가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이후에 은행 예금 증가분도 2조 달러라고 합니다. 여기서 아주 교과서적인 문제인데 왜 도대체 화폐를 이렇게 수요를 하는가? 이게 일종의 캐시 재고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화폐를 수요하는 게 교환과 결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거래적 동기로 화폐 수요한다 그러고요. 그런데 이런 거래적 동기에 의한 화폐 수요는 이거 별도로 분석할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요즘 가만히 추세를 보면 카드 결제하고 계좌 이체하고 이렇게 디지털 경제가 자꾸 진행될수록 기본적으로 거래적 동기에 의한 화폐 수요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는 이제 분명하고요. 그러나 하여튼 거래적 동기 화폐 수요는 원래부터 별도로 분석을 안 합니다. 이거 분석해봤자 돈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중요한 것이 바로 투기적 동기에 의한 화폐 보유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투기적 동기라는 것은 도박을 하겠다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고요. 자산 시장이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은 그러면 지금 사면은 폭락하는 게 두렵기 때문에 폭락하기를 학수고대하면서 빌고 있는 거죠. 폭락하기를. 그래서 폭락이 현실이 되면 지금보다 더 싸게 살려고 대기하는 자금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채권을 산다는 건 매우 위험합니다. 어쩌면 주식 사는 것보다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채권 값은 사상 최고치 근방입니다. 예? 물론 정확한 사상 최고치는 10년물 채권 수익률이 0.5%대로 하락한 그쯤이겠죠. 지난 3월 저점 근방. 지금은 0.
그 7%까지 물론 올라온 면은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상 최고치 근방입니다. 그래서 지금 채권을 사서 이익을 내려면 말이죠. 기준금리가 마이너스 금리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익 나지 않겠습니까? 채권 사서 이익을 내려면 채권 수익률이 하락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과연 미국의 기준금리 시대가 올지 매우 불확실하죠. 페드는 마이너스 금리 필요 없다 그러고 안 한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페드에 맞서지 말라는 교훈을 따른다면 그러면 지금은 채권 사서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폭락하면 매수하려고 기다리는 자금이 저렇게 태산처럼 쌓여 있는데 기다리던 폭락이 정말로 실현이 되겠습니까? 매우 회의적입니다. 주가 오르면 대기 자금은 안절부절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오르면 오를수록 더 비싼 값에 사야 하는 거 아닙니까? 왜 대기합니까? 주식 살려고 대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역설적으로 많은 사람이 기다리는 조정은 오지 않더라 하는 이런 경험칙이 성립하는 것 같습니다. 예. 애플이 지금 개발자 대회라고 하는 중요한 연례 행사 지금 지난 월요일부터 어제부터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발표를 한 것 같은데요. 맥 컴퓨터 이런데 지금까지는 인텔 칩을 사용해 왔는데 앞으로는 애플 칩을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플 칩이 장착된 제품이 하반기에 공급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말경에는 본격적으로 공급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결국 애플과 인텔이 이혼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매우 중요한 그런 전략적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 주도권은 지금 애플이 쥐고 있다는 거죠. 지금 생태계가 변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인데 지금 애플은 소프트웨어 강자 아닙니까? 그 대표적인 게 바로 iOS라고 아이폰 오퍼레이팅 시스템이죠. 그래서 이런 여기에다가 이런 소프트웨어 강자인데 여기에다가 애플이 스스로 칩 설계까지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애플은 자기가 그 공장을 갖고 있지는 않잖아요. 전부 다 하청을 줘버리죠. 그래서 칩 설계해서 그 칩 만드는 곳은 가령 TSMC나 이런 곳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삼성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앞으로 로봇이건 드론이건 아니면 자율주행 자동차건 핵심은 가령 로봇 OS, 드론 OS, 자율주행 자동차의 OS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봅니다. 이것을 장악하는 자가 그 분야를 장악하는 것이죠. 결국 앞으로 애플이 지금 확실하게 시장에 지금 퍼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iOS 아니겠습니까? 물론 여기에 이제 경쟁하고 있는 것이 안드로이드 OS고요. 이렇게 되는데 애플은 결국 앞으로 이 iOS 이걸 중심으로 해서 로봇, 드론, 자율주행 OS까지 모조리 통합시키고 이거를 칩으로 구현하겠다는 이런 야심을 품고 있는 거 아닌지 매우 주목이 되고요. 아주 섬뜩하다는 그런 어떤 생각입니다. 그야말로 지구촌 제패해버리는 거죠. 예, 두고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인텔한테는 큰 고객이 떨어져 나가는 거니까 악재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인텔 주가도 비교적 적당하게 오른 것 같습니다. 어제. 예. 그래서 이번 바이러스 팬데믹 경험하면서 가장 황당했던 것 중 하나가 바로 공급망이 붕괴된 거죠. 미국의 그런 최첨단 시스템도 중공의 허접한 공장이 문 닫아버리면 연쇄적으로 셧다운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에서도 현대차 사례가 또 이를 보여주는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 펜타곤이 핵심 제조 라인을 미국 내에 다시 불러들이는 그 프로젝트 가동을 했다고는 그런 뉴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존의 중공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 셰판 짜는 것과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중공 탈출을 가속시키는 방향으로 이렇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래저래 하여튼 중공은 장기적이고 추세적인 지금 악재에 직면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그 바이러스 통계 분석 그래프 한번 그 구경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디어는 이것입니다. 누적 총 확진자 수, 또 매일매일 신규 확진자 수, 뭐 이거 보면은 지금은 압도적으로 미국이고요. 그 다음에 브라질 이렇습니다. 그렇죠? 누적된 총 숫자니까. 근데 이것을 10만 명당 확진자 수와 10만 명당 환자 수, 10만 명당 이렇게 그 단위를 및 분모를 통일시켜 버리면은 이게 일종의 확진자 수와 신규 환자의 어떤 밀도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이거 보면은 미국은 별 볼 일이 없습니다. 예, 그래프 한번 보시죠. 별 볼 일 없는 게 좋잖아요, 이런 거. 예. 이상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